앤디는 러블리 러브라는 유명한 밴드의 가수입니다. 사랑스러운 이름이죠? 그는 방금 프로듀서로부터 환상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그들이 전국 순회 공연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앤디는 모든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밴드에 몇 명이 있는지 알 수 있나요? 그리고 손님들 중에서 밴드 멤버를 다 찾을 수 있나요? 비록 그 방은 음악가로 가득 차 있지만 러블리 러브는 단지 3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벽에 붙어있는 이 포스터를 보세요. 사진에는 앤디, 저기 서 있는 제시카, 그리고 소파에 앉아있는 빌이 있어요. 파티 중간에 앤디의 팬이 다가와서 사인을 부탁했어요. 그녀는 또한 앤디에게 질문을 했어요. 어렸을 때 꿈꿨던 직업은 무엇이었나요? 앤디는 그녀에게 사인을 해주는 대신 이런 그림 글자를 그리고 말했어요. 이 비밀을 알려면 내 수수께끼를 풀어야 해요. 기분이 좀 나빴겠네요. 이 여자를 도와줄 수 있나요? 어렸을 때 앤디는 사이언티스트, 과학자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을 보고 제시카도 자신만의 수수께끼를 만들었어요. 그녀의 어릴 적 꿈의 직업을 짐작할 수 있나요? 맞아요. 그녀는 파이어파이터, 소방관이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빌도 이런 수수께끼로 자신의 꿈의 직업을 암호화했어요. 답을 알 수 있나요? 메카닉, 정비공이에요. 다음날 밴드 멤버들은 리허설 스튜디오에 모였습니다. 누가 어느 악기를 연주하는지 알 수 있나요? 빌은 어깨에 기타 문신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가 기타를 연주한다는 건 아니죠. 사실 그는 건반을 연주해요. 이 신디사이저를 보세요. 빌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앤디는 기타를 연주해요. 등 뒤에 기타 케이스를 메고 있어요. 그리고 제시카는 드럼을 칩니다. 머리에 드럼 스틱을 꽂고 있어요. 어떤 팬들이 제시카에게 꽃을 보냈어요. 그녀는 꽃을 테이블 위에 놓고 화병에 물을 채우기 위해 화장실에 갔어요. 밴드 친구들 중 한 명이 제시카에게 장난을 치기로 했어요. 꽃에 가루 색소를 뿌렸어요. 제시카는 돌아와서 꽃병에 꽃다발을 넣고 꽃향기를 맡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즉시 보라색으로 변했어요. 누가 이 장난을 쳤는지 알 수 있나요? 빌 아니면 앤디? 앤디예요. 그의 소매에 색소가 묻어 있어요. 밴드 멤버들은 배가 고파서 프로듀서인 제임스에게 간식을 갖다 달라고 부탁했어요. 부엌에서 제임스는 정말 특별한 간식을 만들 재료를 발견했어요. 초콜릿으로 덮인 바나나였죠. 간식을 만드는 동안 제임스는 피클이 든 병을 발견하고 밴드 멤버들에게 장난을 치기로 결심했어요. 그는 피클에 작은 막대기를 꽂고 그걸 맛있는 초콜릿으로 덮고 스프링클까지 뿌렸어요. 그러고 나서 제임스는 디저트를 쟁반에 담았습니다. 빌은 막 한 입 먹으려고 했는데 제시카가 소리쳤어요. 잠깐! 이건 장난이야! 어떻게 알았을까요? 모든 바나나는 구부러져 있는데 피클은 수상할 정도로 고다요. 마침내 밴드는 모든 물건들을 트레일러에 넣고 길을 떠났습니다. 곧 그들은 첫 번째 장소인 큰 음악 축제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입구에 있던 경비원은 그들을 들여보내려 하지 않았어요. 그는 음악가들에게 수수께끼를 풀라고 요구했어요. 나는 너무 깨지기 쉬워서 내 이름만 말해도 깨져요. 나는 무엇일까요? 짐작할 수 있나요? 침묵이에요. 그러고 나서 5명의 자원봉사자들이 그들에게 다가왔어요. 이 축제에는 4개의 무대가 있었어요.
각 자원봉사자는 그 무대 중 하나를 책임졌어요. 지원자 중 한 명이 가짜라는 뜻이죠. 저기 있는 여자예요. 그 여자는 유령이에요. 공중부양을 하고 있고 그림자를 들이우지 않아요. 자원봉사자들은 밴드에게 2개의 쟁반에 맛있는 간식을 제공했어요. 이 쟁반 사이의 차이점을 찾을 수 있나요? 여기 있네요. 공연이 1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들은 악기를 들고 무대에 올라갈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갑자기 문이 잠겼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탈의실 안에 갇혔어요. 앤디는 문 옆에서 이 메모를 발견했어요. 그는 1초도 낭비하지 않고 암호를 풀었습니다. 그들은 제 시간에 무대에 도착했어요. 암호가 뭐였죠? 월은 3412를 의미하고 샘스는 543502를 의미해요. 제시카는 분장실에 물건을 놓고 갔어요. 그녀가 돌아왔을 때 누군가가 자신의 가방을 훔쳐간 것을 보았어요. 매니저는 경찰을 부르고 문을 잠갔어요. 경찰이 도착해 용의자 3명을 구금했습니다. 매니큐어 관리사는 일에 집중하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청소부는 복도를 닦고 있었는데 수상한 사람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미용사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위해 사진을 찍느라 너무 바빴다고 했어요. 도둑이 누구인지 추측했나요? 매니큐어 관리사예요. 그녀의 매니큐어 색깔을 보세요. 축제 매니저는 뒤풀이를 준비하고 밴드 멤버들을 초대했어요. 댄스 플로어는 유명한 음악가들로 가득했습니다. 앤디는 그의 우상인 스탠을 알아보고 사인을 요청하기 위해 다가갔어요. 갑자기 스탠이 방 한가운데서 기절했어요. 누군가 그를 독살하려고 했어요. 경찰은 3명의 용의자를 신문했습니다. 빌은 말했어요. 나는 키티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기자예요. 키티가 말했어요. 스탠과 나는 오랫동안 가장 친한 친구였고 난 절대 그를 해치지 않을 거예요. 멜라니가 말했어요. 스탠이 쓰러졌을 때 난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수상한 건 전혀 보지 못했어요.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알 수 있나요? 키티예요. 가방 좀 보세요. 이 잡지 표지에 있는 스탠의 초상화를 망가뜨렸어요. 만약 그가 정말로 그녀의 친구였다면 왜 그랬을까요? 아침에 음악가들은 다음 도시로 갔습니다. 길에서 카트를 든 남자를 만났어요. 1분 후 그들은 또 한 사람을 봤어요. 빌이 말했어요. 우와, 둘이 똑같이 생겼어. 그러나 앤디는 2가지 차이점을 알아챘어요. 제시카는 3가지 차이점을 발견했어요. 누가 옳은가요? 제시카예요. 2 사람의 차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얼마 후 그들은 길가에서 히치하이커 2명을 보았어요. 그리고 5분 후 그들은 비슷한 커플을 봤어요. 앤디는 1가지 차이점을 알아챘어요. 빌은 2가지 차이점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제시카는 3가지 차이점을 알아챘습니다. 누가 옳은가요? 빌이요. 이 남자의 가방은 다르고 여자 운동화도 약간 달라요. 마침내 밴드는 다음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길 오른쪽에 아름다운 집이 있는 것을 봤어요. 갑자기 제시카가 도로 왼쪽을 가리켰어요. 이봐, 이 집도 완전히 똑같아. 그러나 빌은 3가지 차이점을 알아챘어요. 앤디는 2가지 차이점이 있다고 확신했어요. 누가 옳은가요? 앤디예요. 앤디는 마을 콘서트홀을 둘러보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문을 잠갔어요. 앤디에게는 3개의 출구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들 모두 위험했어요.
첫 번째 통로는 너무 뜨거워서 통과하는 게 불가능했어요. 두 번째 통로는 말 그대로 얼어붙어 있어요. 세 번째 통로는 인간을 사냥하도록 재프로그램된 로봇 진공청소기가 지키고 있었어요. 앤디는 어떤 통로를 선택해야 할까요? 세 번째 통로예요. 로봇은 그를 사냥하려고 할지도 모르지만 그래봤자 청소용 로봇이에요. 해를 얼마나 끼칠 수 있겠어요? 제시카는 리허설 스튜디오에 들어가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문은 잠겨 있었어요. 벽에 적힌 쪽지가 제시카에게 힌트를 주었어요. 제시카는 매우 똑똑해서 퍼즐을 매우 빨리 풀고 문을 열었습니다. 암호가 뭐였을까요? 첫 번째 숫자와 마지막 숫자를 곱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를 곱하세요. 코드는 2516입니다. 멋진 콘서트를 마친 후 멤버들은 드디어 밥을 먹으러 무대 뒤로 갔어요. 밥차는 맛있는 음식으로 가득 찬 똑같은 테이블 2개를 준비했습니다. 이 2개의 테이블 사이에 4가지 차이점을 찾을 수 있나요? 여기 있어요. 멤버들은 하룻밤 동안 아늑한 아파트를 빌렸어요. 빌은 거기서 내내 잔소리를 했고 그것은 앤디와 제시카를 짜증나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빌에게 따끔한 맛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빌의 침실 열쇠를 물이 담긴 양동이에 빠뜨렸어요. 빌은 물을 만지거나 어떤 도구도 사용하지 않고 열쇠를 꺼내야 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빌은 여전히 자신의 침실에서 잠을 잤어요. 그는 어떻게 열쇠를 꺼냈을까요? 그는 양동이를 불 위에 올려놓았어요. 곧 물이 끓어 없어졌고 빌은 열쇠를 꺼냈습니다. 먼저 물이 식기를 기다렸겠죠? 아야! 아침에 그들은 다시 길을 나섰고 매우 빨리 다음 도시에 도착했어요. 콘서트 매니저가 그들을 리허설 스튜디오로 데려갔어요. 그들은 입구 근처에 많은 팬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들 사인을 받고 싶어 했어요. 인간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이 팬들 중에서 좀비들을 찾을 수 있나요? 맞아요. 군중 속에 좀비가 3명 있어요. 이 남자와 여기 있는 이 여자는 꽤 티가 나요. 하지만 나무에 숨어있는 이 남자도 좀비예요. 그의 발을 보세요. 공연 중에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누군가가 건물 전체의 불을 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들을 신문했어요. 청소부 아주머니는 자신의 사무실에 조용히 앉아 가족들과 통화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전기기사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나는 3층 화장실에 있었어요. 라고 했어요. 콘서트 매니저는 말했어요. 이건 제게 큰 금전적 손실이에요. 내가 왜 그런 짓을 해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나요? 전기기사예요. 벽 좀 보세요. 그는 3층에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화장실 문에 표지판이 있어요. 2주 동안 수리 때문에 문을 닫았어요. 앤디는 무대 뒤에서 길을 잃었어요. 그는 콘서트홀 밖으로 통하는 4개의 문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4개의 문이 다 수상해 보였어요. 배고픈 괴물이 첫 번째 문 뒤에 숨어 있었어요. 두 번째 문 뒤에서는 불이 타고 있었어요. 세 번째 통로는 유독가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4번째 문 뒤에는 창문이 없는 방이 있었습니다. 앤디는 어떻게 공연장에서 나갈 수 있을까요? 그는 4번째 문을 통과할 수 있어요. 거기에는 창문이 없어요. 하지만 아무도 문이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콘서트가 끝난 후 앤디는 마침내 제시카에게 데이트 신청을 할 용기를 냈어요. 그녀는 그의 집에 왔고 둘은 영화를 봤어요. 그리고 나서 둘은 긴 대화를 나눴어요. 제시카는 앤디에게 그녀의 과거와 미래 계획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앤디는 간식을 준비하기 위해 부엌으로 갔어요. 그가 거실로 돌아왔을 때 똑같이 생긴 여자가 2명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자신이 진짜 제시카라고 주장했어요. 앤디는 자신의 여자친구가 누구인지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아까 둘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한 명씩 물어봐야죠.